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쓰신 성인 아토피 극복 처방 발췌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인 아토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정말 많으시죠. 오늘 이걸 통해서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서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이걸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 시작 부분에 정말 닿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거울 보면서 얼굴 붉어지고 트러블 생긴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막 두꺼운 화장으로 가려보는데 또 죄책감 들고 사람들 시선에 위축되고 이런 마음들이요. 그렇죠. 이게 단순 피부염이 아니구나. 굉장히 깊은 정서적인 고통이 있구나 싶던데요. 자,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아토피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소화기에 많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소화기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제일 흔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 결막염 이런 다른 알레르기 질환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의학계에서는 알레르기 행진, 영어로는 알레르직 말치라고 부르죠. 알레르기 행진. 질환들이 막 행진하듯이 이어진다는 뜻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게 이 아토피를 문명병이다, 청결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점이었어요. 자료 보니까 1970년대 이후에 확 늘어서 지금은 고혈압, 당뇨병이랑 같이 선진국 3대 질환 중 하나래요. 네, 그만큼 흔해졌다는 거죠. 원인으로는 보통 안 좋은 음식, 환경 오염, 스트레스 이런 걸 꼽는데 위생가설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위생가설이요? 너무 깨끗하게 크면 오히려 면역계가 발달할 기회를 놓쳐서 좀 역설적이지만 약간 덜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면역력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무균 상태에 가까우면 면역계가 제대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론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유전 영향도 커서 부모 중 한 명만 아토피여도 자녀한테 나타날 확률이 70%나 된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소아 아토피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통계 보면 어린아이 5명 중에 1명 정도는 아토피를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5명 중 1명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원인으로는 정말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들이 다 지목돼요. 모유 수유는 줄고 제왕절개 분만은 늘고 항생제 많이 쓰고 또 환경 호르몬 노출, 가공식품이나 트랜스 지방 섭취 증가,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농약, 방부제, 식품 첨가물, 대기 오염까지. 정말 복합적이죠. 네, 정말 너무 많네요.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 행진 양상을 보면요. 영유아기 때는 주로 이제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된 위장 문제나 피부염으로 나타나다가 조금 크면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쪽 알레르기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되는군요. 근데 다행인 건 한 5세 정도 되면 식품 알레르기는 거의 90% 사라지고요. 또 사춘기 지나면서 아토피 증상 자체도 한 70%는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70%는 좋아진다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나머지 30%죠. 그 30%. 네, 이 30%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토피가 쭉 이어지거나 심지어 어릴 땐 괜찮았는데 성인이 돼서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궁금했어요. 왜 그 30%는 성인까지 가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새로 생기는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성인기까지 이게 지속될까? 혹은 왜 성인이 돼서 새로 시작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성인 아토피는 좀 잘 안 낫고 반복되는 경향을 보일까? 이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들이 뭔지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만성화가 잘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건 약물 치료의 함정입니다. 약물 치료의 함정이요? 네, 보통 아토피 치료하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증상을 빨리 가라앉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증상만 조절하는 느낌이랄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에 점점 의존하게 되고 어떨 땐 더 강한 약을 써야만 듣게 되고요. 그러다가 약을 딱 끊으면 증상이 전보다 확 더 심해지는 그런 반동 현상,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걸 겪을 수도 있고요. 아, 그 반동 현상.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피부 증상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근본 원인 해결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딜레마겠네요. 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계속 쓰자니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피부에 좋다는 그 수많은 제품들, 또 식품들, 이런 것들의 과대 광고 문제를 꼽아요. 아, 과대 광고. 이것도 정말 문제죠? 분들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뭐 이것만 쓰면 낫는다 이런 광고에 혹하기 쉽지만 써보면 잠깐 효과가 있는 듯하다가 말거나 아예 효과가 없거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으면 결국 다시 재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군요. 뭐 현대인들 스트레스야 다들 달고 살지만 아토피 환자한테는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자료에서 언급하는 정신독소, 그러니까 멘탈 턱신이라는 개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정신독소요. 네, 분노나 불안, 우울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냥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염증 반응을 막 촉진하는 독소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감정이 독소처럼 작용한다고요? 이건 좀 아토피를 보는 관점을 확 바꾸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감정 상태가 면역계나 염증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성적인 피로도 문제고요. 몸이 계속 지쳐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죠. 이게 고갈되면서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염증 조절 능력도 약해져서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성인 아토피는 피부 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 그리고 마음 상태까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통계 보니까 성인 아토피 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19%나 늘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개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이 늘었죠. 소화기부투증 이어진 경우도 있고 성인이 돼서 새로 생긴 경우도 있다는데 공통적으로 유병 기간이 길고 좀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피부 가려움이나 염증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외모 스트레스 때문에 막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분들이 흔하다니 정말 힘든 싸움이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결국 피부 바깥, 그러니까 우리 몸속 문제, 특히 장기능이나 면역체계 혼란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통합적인 접근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만 어떻게 해보려는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좀 강화하고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을 낮추는 그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질 개선이요? 네. 그러면 피부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환경, 먹는 음식,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런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장 건강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그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는 구절도 인용하고 있고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네. 뭐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이 단순히 소화 문제다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장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장 건강이랑 아토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새는 장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 이러는 말도 나오던데요. 아, 네. 새는 장 증후군. 이게 말 그대로 장 점막, 그러니까 장벽의 방어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원래 우리 장 점막은 세포들이 아주 촘촘하게 딱 붙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만 쏙쏙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이나 덜 소화된 음식 찌꺼기, 세균 같은 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일종의 방어벽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벽이 어떤 이유로든 느슨해져서 마치 그물 구멍이 커진 것처럼 틈이 생기면 네. 샌다는 거죠. 원래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막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아,
원래 걸러져야 할 것들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온몸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새는장 증후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 반응이 피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아토피일 수 있다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장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한 70% 이상이 몰려 있거든요. 거의 최전선 방어기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 즉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전체 면역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그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뭐 스트레스, 술, 항생제 너무 자주 쓰는 거, 그리고 속 쓰릴 때 흔히 먹는 제산제 있죠. 위산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피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장 건강, 면역 시스템, 심지어 스트레스랑 감정 상태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니 그럼 이 어렵고 복잡한 성인 아토피를 극복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처방전이 궁금합니다. 네,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핵심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못 고친다 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첫 번째 처방이요. 좀 의외면서도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게 오랜 시간 치료해도 잘 안 낫고 그러면 아, 이 병은 진짜 안 낫는 병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근데 저자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네, 성인 아토피의 진짜 원인은 피부 바깥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 그리고 마음의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약에만 의존해서는 증상 조절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고 어쩌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럼 약을 끊으라는 말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무작정 약을 끊는 건 위험할 수 있고요. 약물 조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치료법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그냥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또 과장된 광고 같은 데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병을 이겨내겠다? 이런 주체적인 의지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 네. 진정한 완치는 결국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피부 관리, 생활 환경 관리, 음식 관리, 이게 다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 피하거나 몸 안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한테 효과가 있고 또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한 10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정하고 그걸 매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0가지 정도의 나만의 수칙을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한다.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처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절대 긁지 말자입니다. 아, 이건 정말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토피 제일 힘든 게 가려움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긁는 행위가 그 순간 가려움을 좀 해소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세균 감염 위험까지 높인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해요. 결국 가려움, 긁기, 피부 손상, 더 심한 가려움, 이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거죠. 네, 악순환.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만성적인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 상태 때문만이 아니라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실제 자극이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가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에요. 뇌가 가려움에 중독된 것처럼요? 네, 약간 그런 거죠. 또 우리 생각이나 감정 상태도 가려움에 큰 영향을 준대요.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할 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막 긁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서 내가 진짜 가려워서 긁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이나 감정 때문에 긁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는군요. 아, 이건 진짜 중요한 자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약 정말 참기 힘든 가려움이 느껴질 때는 긁는 대신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긁는 행위를 대체할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면 차가운 컵이나 수건, 얼음팩 같은 걸 가려운 부위에 잠깐 대서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가려움의 그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가려움과의 싸움에서 악순환을 끊는 노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이 남았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힘들게 살지 말자입니다. 이건 좀 더 포괄적인 생활 태도,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힘들게 살지 말자.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걸까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자존감도 낮아지기 쉬운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기 혐오, 즉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혐오가 심하면 알레르겐도 많아진다고요? 네. 마음 상태가 면역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절한 휴식, 이 세 가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이고 운동할 때는 근육에서 마요카인이라는 염증 억제 물질이 평소보다 100배나 많이 분비된다는 정보도 주고요. 마요카인? 운동해야겠네요. 네. 또 에너지를 100% 다 써버리지 말고 한 20% 정도는 항상 남겨주는 여유로운 생활 태도를 권장해요. 아, 20%는 남겨둬라. 네. 만성질환을 앓다 보면 부신 기능이 좀 저하돼서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 비타민 B군, C, D,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같은 영양 보충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영양 보충도 중요하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충분히 마시는 거. 이것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물이 우리 몸 에너지 생성이나 해독 작용에 필수적이니까 적어도 오전에 1리터, 오후에 1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다고 권해요. 네, 오늘 이유경 전문의의 글 성인 아토피 극복 처방을 통해서 성인 아토피라는 질환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피부 증상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면역 시스템, 장 건강, 스트레스, 생활 습관,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핵심 처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체적으로 노력하기. 둘째, 가려움의 악순환을 의식적으로 끊어내기. 그리고 셋째, 자신을 아끼면서 무리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자료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로 끝이 맺거든요. 아, 사랑이 제일이다. 네, 결국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토피라는 길고 힘든 여정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성인 아토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